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황을 잠시 멈추고 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추어서 북한이 지금 ICBM 발사 또 핵실험 준비 이런 전략 도발 움직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플랜 B 가동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지금 총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전략자산이 준비되고 있고 미국은 또 특히 미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 공개되는 또 처음으로 미 본토를 밖으로 나온 이런 무기체계도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러는지 그런 것들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한미동맹 복원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 대통령 선출되면 미국 방미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고 앞으로의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이 한국의 협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그런 방미하는 것이 관리였던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2주 만에 그냥 이렇게 한국에 오네요. 열흘 만에. 그 말은 뭐냐? 얼마나 저 문재인 정권이 꼴이 보기 싫었으면 저 문재인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렸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 유지되고 있을 때 인도태평양 정책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미국의 최고의 대외 정책은 바로 중국을 무너뜨리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어깃장을 놓고 딴 노선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권만 들어서라 라는 것만 오매불망 기다린 미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흘 만에 한국에 그냥 득달같이 옵니다. 물론 한국을 겨냥해서 바로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일본에서 코드 회담을 위해서 오는 거지만 그 전에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한국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상징성이 있는 방문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해외 순방 잘 안 하기로 유명하죠. 정상회담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라는 거가 되겠고 자 이제 오늘 오고 이틀 2박 3일간 우리 한국 일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도발을 준비 중인 북한이죠. 이 레드라인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핵실험 그리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이런 것들이 레드라인이다 라고 미국은 진작에 공언해 놓았었죠. 그리고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군사 옵션 플랜 B 등등 이런 것들을 가동할 수 있다 라고 공언해 왔었죠. 그래서 이 국가정보원 국회정보위원회 보고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핵실험 준비는 이미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20만 30만 명 막 확산되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존립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면은 WHO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의 지원 또 대한민국의 지원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전략 도발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북한에다가 누가 쉽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게 명확한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싱가포르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서 마치 중국을 버리고 친미 국가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여서 중국을 자극했던 북한이 또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형님만 믿을게요. 남조선이 주는 지금 남조선에 저 보수 패당들이 코로나19 관련한 의약품 어쩌고저쩌고 지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형님만 믿을게요. 형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세요. 그 대신 저는 친미 이런 거 절대로 안 할게요. 그러면서 이 단둥 바로 그냥 건너면 단둥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도로 거리로 980km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북조선을 미군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 드릴게요. 그 신호탄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미국하고 우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형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우리 충성심 보입니다. 라는 사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러니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북한의 ICBM 발사 비상대비태세에 들어간 미국인데요. RC-135S 코브라볼 탄도미사일 추적 정찰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매일 동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또 작전하는 위치도 거의 매일 이래요. 18일도 이랬고 19일도 이랬습니다. 어제도 지금 이랬어요. 하루 종일 이 코스로 지금 왔다 갔다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의 신호를 추적해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이걸 지금 보는 정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브라볼의 콜사인을 보면 콘이 이게 진부하다 이 말이거든요. 야, 니들 도발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그거 진부하다. 그건 막 재미없다. 하지 마. 이제 이런 사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코브라볼이 뜰 때 항상 공중급유기가 같이 붙습니다. 그 말은 이 코브라볼 같은 이런 덩치 큰 항공기는 12시간 이상 비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공중급유하면 한번 뜨면 그냥 하루 종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지역을 똑같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핵실험 할 수도 있는데 핵실험 정찰기 콘스탄트 피닉스 있죠. 그것도 왔어요. 5월 8일 날 요코타 기지에 왔는데 그 콘스탄트 피닉스인 WC-135W는 작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ADS-B 끄고 비밀리에 작전 하나 에서 이 지역을 감시하는 오신트 정보원들의 그 소식을 다 봐도 이 콘스탄트 피닉스가 이륙을 한 이런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지금 근미래에 며칠여간의 핵실험 가능성보다는 이 탄도미사일 즉 ICBM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ICBM 여기에 이미 연료 주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이 산화제가 워낙 독성이 강하니까 이거 안 쏘고는 안 되죠. 그리고 오래 넣어둘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정말 며칠 사이에 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ICBM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이 일본의 하워드 로렌젠 엑스밴드 레이더가 장착된 탄도미사일 추적 군함이 있죠. 그 군함이 그럼 동해에 들어왔냐? 아닙니다. 요코스카 앞에 이 일본의 동쪽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 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 열도를 건너간다. 태평양에 탄착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동해 내부에서는 코브라볼이 궤적을 추적하고 그리고 일본 지나서는 하워드 로렌젠 엑스밴드 레이더 함이 추적을 하고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북한은 명확하게 ICBM 발사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국은 엘리펀트 워크,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들하고 엘리펀트 워크의 이런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미사와 기지입니다. 혼슈 최북단에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쓰는 그런 군사 공군기지인데요. 여기는 주로 임무가 전쟁이 발생하면 이 동해안 쪽에 있는 북한의 그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와일드 위즐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지예요. 여기에는 이 F-16들인데 이 F-16들은 주일 미군 그러니까 북한의 레이더 기지를 때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와일드 위즐 기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F-35들은 일본 항공자위대입니다. F-35가 지금 제일 많아요. 10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비행기는 미국의 본토에서 온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예요. 바로 이제 이 아주 광역으로 제밍해서 F-16 같은 이런 비스텔스기들이 들어가서 폭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죠. 그리고 이 뒤에 일본 항공자위대 E2C 조기 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 공격 통제를 해주고 지휘를 해준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뒤에 뭐 F-16, F-35 쭉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조그만 프로펠러기가 있는데 이게 UC-12라는 VIP 수송입니다. 미군 투스타급 이상의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수송기예요. 그리고 이 UC-12를 보여줬다는 것은 여기 지금 미 본토에서 투스타 이상급의 장군이 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누가 봐도 지금 스트라이크 패키지, 타격 패키지인데 이런 타격 패키지를 지휘하는 사람이 지금 주일 미군에 있는 이런 비행단장 이런 사람이 아니고 미 본토에서 온 최소 투스타급 이상의 장군이 지휘하러 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볼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북한으로 들어가서 폭격 임무, 레이더 기지 파괴하고 레이더 기지가 파괴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쑥 내륙으로 들어가서 뭔가 전략 시설을 파괴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더 기지 파괴한 임무는 F-16이죠. 원래 그 임무니까. 그러면서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같이 동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는 이 일본 항자대의 F-35가 제공, 혹시 북한의 전투기가 날아오르면 그걸 이제 요격해주고, 근데 이 F-35가 10대가 넘죠. 그러니까 이 F-35들이 들어가서 벙커버스터를 내리 꽂아서 북한의 전략시설을 부숴버린다 하는 이런 뭔가 스트라이크 패키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니들이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 엘리펀트 워크 무력 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진이 또 미국의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됐어요. 자, CH-47 치누크 수송 헬기인데요. 이 치누크 헬기가 배로 보이죠? 어딘가에 착함하고 이착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라고 했냐? 미국군 제25 전투 항공여단 소속의 CH-47F 치누크 헬기가 항해 중인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병원선인 USNS 몰시 비행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몰시? 이거 미국에 두 척 있는 초대형 병원선이죠. 여기에 1000개의 배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데 미국이 전쟁을 할 때 항상 먼저 보내놓는 것이죠. 미국은 전쟁하기 전에 이번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처럼 저렇게 황당하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의료 그리고 군수 지원 이걸 딱 다져놓고 그 다음에 전쟁 들어가죠. 그 중에 하나인 의료를 지금 보냈는데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머시함은 2017년 화염과 분노 하던 그 시절에 이 한반도 인근에 한번 오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미 본토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멀시가 지금 태평양으로 와서 이 25 항공여단 소속의 치눅하고 이삭함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25 항공여단은 25사단 예하의 항공여단이에요. 25사단은 뭐냐? 태평양 지역의 신속 대응 부대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지상군 부대가 25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해당 부대의 항공여단하고 이착함 훈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 하와이 진주만입니다. 역시 이제 같은 날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하와이 진주만에 이렇게 입항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뭐 하러 왔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 본토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주만에 잠시 휴식하고 서태평양으로 오겠다. 인도 태평양 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서태평양으로 오겠다. 어딥니까? 우리 한반도 근해죠. 로 오겠다라는 걸 이 일주일 전에 이미 미군은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세팅하는 의료 지금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진인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타격 전력이죠. 항공모함 어떻게 됐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건 1, 2년에 걸친 수리를 요코스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마쳤고 지금 나와서 일본에서 꽤 멀리 나와가지고 작전하고는 이제 있는데, 이 사진이 공개됐어요. 5월 16일.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탄약 보급함으로부터 탄약을 보급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항모는 흘수선이 아주 깊어서 장기 작전을 하고 하면 주로 있던 탄약 다 쓰고 하면 밖에서 다시 뭐 탄약 없어. 우리 비행기 쓸 탄약 없어. 그러면 기지로 들어가야지. 이거 아니죠. 그래서 탄약 보급선이 와서 해상에서 보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흘수선이 낮은 얕은 수심이 얕은 이런 항구에 접안했을 때는 이 뭐가 쑥 내려가면 안 되니까 바다에 나와서 보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본격적으로 작전 배치에 앞서서 이렇게 바다에서 무기를 공급받는 이런 훈련, 그리고 실제 무기를 공급받는 작전을 했습니다.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로널드 레이건 이제 다 마쳤어. 이제 시작한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항모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 제가 신인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트리폴리 함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다. 바로 45,000톤짜리 강습 상륙함인데 이거는 이제 F-35 전용 항모, 경항모 45,000톤을 미국 경항모라고 그래요. 이 F-35만 20대 이상을 탑재하는 경항모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난 주말에 이미 요코스카를 지나서 남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모항으로 앞으로 활동하게 되겠죠. 사세보가 모항이 될 텐데 사세보로 들어가는, 사세보가 어딥니까? 우리 제주도 바로 동쪽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와쿠니 기지, 이와쿠니 해병 항공단 기지에선 지금도 쉴 새 없이 전투기들이 착륙하면서 이 전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여기까지 나와서 작전을 했고 이제는 장기 작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수리 다 마쳤다. 이제는 작전 투입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필리핀 근해에 이렇게 에이브럼 링컨 항모가 있습니다. 즉 미국은 항모가 세 척이 지금 한반도 근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척이 아니고 세 척입니다. 엄청나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사진들을 보고 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바로 그 사진들인데 별거 아니죠. 어떤 뭐 여군이 동양인하고 악수하고 뭐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여기 어디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데인데? 부산입니다. 부산의 팔부두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죠. 제가 뭐 이 동네 많이 가봐서 아는데 이 팔부두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 여성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군 여성이 지금 팔부두에 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냐? 미 육군 대장이에요. 포스타. 그래서 이건 뭐 육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오버스트 제클린 오버스트 대장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나 이런 활동했어 라고 하는 사진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지금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마치 개인적인 일을 한 듯한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북한 군들이 이런 거 검색 안 할까요? 다 하죠. 그 사이버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왔어. 내가 누구야? 바로 미국 수송사령부 사령관이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 팔부두 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 팔부두로 미군 전력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어딘지 외관인지 부산 팔부두에 있는 창고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또 여기 보면 여기 게시판들 있죠. 확대해 보면 뭐 주한미군 어쩌고 막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틀 동안 있었어요. 이틀 동안 뭐 부산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저는 외관에 있는 군수지원기지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세팅하는 것이 군수와 의료입니다. 이 군수를 책임지는 수송사령관이 와서 한국에 이틀을 머물면서 이렇게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시가 2017년 이후로 최초로 5년 만에 지금 밖으로 나와서 한반도로 오고 있습니다. 병원선이. 플랜 B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니들이 하면 우리 진짜 하자라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우리 한다라는 걸 미군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방한 일정에 맞춰 도발하려는 북한. 그러다가 철퇴 맞는다 이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뭐 러시아를 무너뜨려 가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는 계속 내려가죠. 왜냐? 기름값이 너무 올라요. 민생이 너무 어려워져요. 인플레예요. 그래서 뭔가
이 11월 선거 이전에 전환점을 마련하려면 어딘가에서 좀 직접 때리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러시아를 때리겠습니까? 중국을 때리겠습니까? 이란을 때리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게 핵을 전력화하기 전의 북한이죠. 단 한국하고 합의만 된다면 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 방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합의를 할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레짐 체인지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김정은 정말 이러다가 레짐 체인지 된다. 자, 이번 2박 3일 동안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합의를 하기를 기대하고, 북한 조심해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